일본이 고래 사냥에 집착하는 이유는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일본과 고래 사냥의 역사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전통은 다양한 이유로 현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래 사냥의 시작과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1. 고래 사냥의 역사적 배경. 일본에서의 고래 사냥은 160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일본 서부 지역인 와카야마 현의 다이지 마을이 고래잡이로 유명합니다. 당시 고래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졌으며 고기의 대부분은 식량으로 소비되었고 지방은 조명에 쓰이는 기름으로 뼈와 가죽은 도구와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래는 일본에서 식량 자원이자 경제적 자원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일본이 고래 사냥에 더욱 집중하게 된 이유는 섬나라로서 수산 자원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육류보다 구하기 쉬운 해양 자원이었고 농경지가 제한된 일본에서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래 사냥은 일본인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었고 이는 20세기 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2. 전후 시기 고래고기와 경제적 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 시기 일본 정부는 고래고기를 국민 식량으로 장려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일본 국민들은 고래고기를 주요 단백질원으로 소비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고래고기 소비는 급증했고 고래 사냥은 국가경 제를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3. 고래 사냥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래 보호 운동이 일어났고 고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고래 사냥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IWC는 상업적 고래 사냥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고래 사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포경이라는 명목 하에 고래를 계속 잡아왔으며 이 고래고기는 연구가 끝난 후 식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전통의 일환으로 강하게 방어했습니다. 4. 문화적 측면. 일본은 고래 사냥을 그들이 전통 문화로 여깁니다. 특히 고래잡이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래고기가 중요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고래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일본이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요한다고 반발합니다. 5. 정치적, 경제적 요인. 일본이 고래 사냥을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내의 특정 지역에서는 고래 사냥이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래잡이 산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고래 사냥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이를 통해 국가 주권과 자원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며 외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가 일본 내에서 강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고래 사냥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현재 상황. 2019년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 IWC를 탈퇴하고 상업적 고래 사냥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일본 정부는 고래 개체수가 회복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제환경단체들은 여전히 고래 사냥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래 사냥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통, 문화적 자부심,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가 결합된 복잡한 현상입니다. 일본의 고래 사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자신들의 주권 문제로 간주하며 고래 사냥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고래 사냥 간의 심리적인
연관성을 찾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두 현상은 분명히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했지만 심리적, 문화적 관점에서 몇 가지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 자국 우월주의와 자원 착취.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진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문명과 국가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자원을 착취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사고는 자원의 자율적 통제와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연결되며 고래사냥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고래 자원을 자신의 주권 하에 두고 관리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왔으며 이를 통해 외부의 간섭에 저항하는 모습을 이는 과거 제국주의 시기에 일본이 자신을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침략과 자원 수탈을 정당화했던 심리적 기제가 부분적으로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래 사냥을 둘러싼 일본의 강경한 입장은 외부의 비판을 거부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2. 전통과 정체성. 외부의 간섭에 대한 반발. 일본 제국주의의 시대에는 일본이 서구 열강과 경쟁하며 자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적 압박 속에서 일본은 근대화를 통해 국력을 강화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서구 문명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을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심리적 기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래 사냥에 대한 일본이 강한 집착은 일본이 외부의 간섭에 대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국제사회가 고래 사냥을 금지하는 것을 일본의 문화적 주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규범에 대한 거부감, 특히 일본 제국주의 시기 서구 제국의 간섭과 압박에 대한 반발적 심리가 문화와 환경 문제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침략의 기억과 국가적 자부심.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 일본은 국가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자원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재건되었지만 패전으로 인해 한때 강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적 부흥과 전통적 문화를 통해 국가적 자부심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고래 사냥은 일본의 특정 지역과 공동체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으며 이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현대 일본의 고래 사냥 집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고래 사냥에 대한 외부 압박과 제국주의적 경험. 일본이 고래 사냥에 대해 외부의 압박을 거부하는 방식은 제국주의 시절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을 압박했던 경험과 일종의 심리적 유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면서 일본을 압박했던 경험은 현대의 국제사회가 일본에게 고래 사냥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모습과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면서 고래 사냥을 통해 외부 압박에 저항하는 상징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방어 기제. 일본이 고래 사냥을 옹호하는 심리적 동기는 방어 기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경험에서 일본은 침략과 패배의 양면을 모두 경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강요를 거부하려는 심리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래 사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이러한 방어 기제를 자극하여 일본이 더욱 강하게 고래 사냥을 옹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고래 사냥 간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두 현상은 외부 간섭에 대한 거부, 자원 통제에 대한 욕구, 국가적 자부심의 강화와 같은 심리적 요소에서 일정 부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래 사냥을 통해 일본은 자신들의 문화와 주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 겪었던 경험과 외부 압박에 대한 반발적 심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